안녕하세요. 아제맛 골프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중고가 800이 안되는 디젤차에 200 넘게 쓴 썰이었죠. 디젤차 타신다면 꽤 도움이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영상을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디젤차 타면서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모아봤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대로 안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차량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도 한참을 더 탈 수 있죠.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은 차량마다 다르지만 경고등이 들어와도 대략 30km 정도는 더 달릴 수 있어요. 전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시동이 꺼질 때까지 달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연료가 떨어져서 차가 멈춰도 보험사에 전화하면 주유소에 갈 정도의 기름 넣어주니까요. 하지만 디젤차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솔린 차량과 다르게 디젤 차량에서는 경유는 연료이자 연료계통의 윤활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디젤차 구조를 보면 인젝터에서 분사되고 남은 연료는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온 연료는 온도가 꽤 높아요. 연료 탱크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연료와 섞이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만약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량이 얼마 안 된다면 연료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문제는 높은 온도의 경유는 윤활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고압 연료 펌프 내부에 부품이 갈리면서 쇳가루가 생기죠. 이 쇳가루가 인젝터의 미세한 구멍을 막아서 연료 분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시동이 꺼지거나 다시 안 걸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앞서 인젝터에서 분사되고 남은 연료는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쇳가루가 생기면 연료 라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료 라인을 다 분리해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골프 7세대 중고차 가격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쇳가루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연료 필터 캐니스터에 자석을 붙여 놓으면 좀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연료 펌프에서 갈려나가는 부품은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자석 붙이는 거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차종마다 좀 달라요.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은 알루미늄 가루가 아닌 쇳가루가 맞아요. 디젤차 전문가이신 민자TV님께서 아우디 A6 차량에서 생긴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알루미늄을 자석에 안 붙죠. 이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그런데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 데서나 기름을 넣기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 경우는 가급적 마지막 칸에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연료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연료를 보충합니다. 이 정도에서만 연료를 보충해줘도 쇳가루는 돌지 않았어요. 아마 22만 킬로 타면서 직접 검증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당연히 연료 보충은 더 일찍 해주는 게 좋겠죠. 그만큼 연료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디젤 차량은 연료가 윤활작용까지 하는 만큼 연료 필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제때 갈아줘야 합니다. 권장 교체 주기는 보통 3에서 4만 킬로예요. 아마 연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젤 차를 선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디젤 차가 가솔린 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것은 맞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막히지 않는 길을 일정한 속도로 긴 거리를 주행해야 연비가 잘 나옵니다. 반대로 막히는 길을 짧게 주행하면 연비가 안 나오죠. 실제로 같은 도로를 주행해도 막히지 않으면 리터당 20km가 나오지만 주행 내내 막히면 5km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오는 주행 조건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듭니다. 바로 DPF 재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건데요. DPF는 배기가스 중 미세매연 입자, PM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예요. DPF는 높은 열과 함께 연료를 분사해서 PM을 태우는데 일정한 RPM, 보통 2000rpm으로 일정 시간 이상을 주행해야 재생이 시작됩니다. 만약 정체 구간과 단거리 주행이 반복돼서 DPF가 PM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DPF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DPF는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료를 계속 분사하고 그만큼 연비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상황이 반복되다가 내부 공간이 꽉 차면 결국 DPF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만약 DPF 경고등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는 차량이라면 가끔씩 RPM 2000 정도로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골프 7세대 2.0 TDI 차량에서 RPM 2000이면 시속 100km인데 무조건 고속도로로 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수동 모드를 이용하면 60에서 70km 정도 속도에서도 RPM 2000을 만들 수가 있죠. DPF 재생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RPM과 지속시간입니다. DPF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조건 쇠를 밟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전문가라고 해도 차를 만든 사람들보다는 잘 알지 못하겠죠? 엔진 오일은 정말 종류가 많죠. 누구나 다 아는 제품도 있고 매니아들만 아는 제품도 있어요.
처음 들어본 제품이지만 댓글에 이 엔진 오일 정말 좋다는 바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거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디젤차 오너라면 나름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엔진 오일은 가솔린과 LPG, 그리고 디젤용이 따로 있죠. 당연히 구분이 필요 없다면 디젤 전용 엔진 오일이 따로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구분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DPF 때문이죠. 디젤용 엔진 오일은 DPF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겉면을 보면 아세아라는 규격이 표시되어 있어요. 아세아 C3, C4라고 표시된 것들이 디젤용이에요. 여기에 연비가 더 잘 나오게 만들어진 것이 C5 규격이고 2021년부터는 C6 규격이 추가됐어요. 가솔린용 규격은 아세아 이후 A나 B의 숫자들이 들어가요. 만약 가솔린용 엔진 오일을 디젤 엔진에 쓰면 DPF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디젤 규격의 엔진 오일을 가솔린이나 LPG에 쓰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중에 나온 엔진 오일 중 가솔린, LPG, 디젤 모두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세아 C3, C4, C5 규격의 제품들이에요. 발수 코팅의 효과는 다들 아시죠? 실제로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차량에 따라서 발수 코팅 효과가 있는 워셔액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을 포함해서 독일산 수입차들은 발수 코팅 워셔액을 넣으면 센서가 코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워셔액을 넘칠 만큼 채워도 워셔액 경고등이 안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이런 제품들 보면 주의사항에 독일산 차량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만약 경고등이 안 꺼지면 센서 분해해서 코팅된 부분을 닦아내면 해결이 되기는 해요. 한때 공식센터에서 그냥 해주던 시기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비용을 받아요. 대략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뭐 뜨거운 물을 넣으면 된다, 알코올이나 소주를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복불복이에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넣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흔히 돼지꼬리 경고등이라 불리는 예열 플러그 경고등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만 있는 예열 플러그는 추운 날씨에 실린더 내부 온도를 높여서 압축 착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죠. 아마 최신 차량에서 이 경고등 켜진 걸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경고등이 켜지고 나서 꺼진 후 시동을 걸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순식간에 열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고등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폭스바겐 차량의 경고들입니다. 돼지꼬리 경고등이 켜진 상태는 디젤 엔진의 예율이라고 되어 있고, 깜빡이는 것은 엔진 제어 장치 장애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깜빡이는 경우는 예열 플러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설명처럼 EGR이나 DPF, 터보차저, 인젝터 등 엔진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의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겨울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 경고등이 깜빡거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주행 중에는 켜질 일이 없는 경고등인데 달리다 켜졌다면 저런 장치들의 문제가 생긴 경우가 확실하겠죠. 물론 예열 플러그 경고등과 함께 출력 제한이 걸리는 경우라면 바로 정비소로 가겠지만 이런 증상이 없다면 겨울이니까 그냥 켜진 거겠지? 하며 넘어갈 수도 있죠. 이 경우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폭스바겐 차량에서 예열 플러그 경고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깜빡거린다면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과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고 바로 정비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예열 플러그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해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예열 플러그가 실린더 내부 온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이 온도를 올리는데 배터리 힘이 필요하죠. 당연히 엔진 시동이 걸리기 전 상황이니까요. 추운 날씨에 그렇지 않아도 배터리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까딱하면 예열 플러그 작동 때문에 배터리가 시동을 걸기에 필요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배터리의 평균적인 수명은 3년 혹은 6만 킬로 정도며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수명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젤차를 사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연료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타는 것은 연료 계통 색깔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은 DPF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엔진을 역시 무턱대고 넣으면 DPF가 망가져요. 예열 플러그 경고등은 예열 플러그 말고 다른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켜지니까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즈맥골프였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